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지수법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숫자 계산을 하시다가요. 예컨대 4의 세제곱과 같은 숫자를 보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4의 세제곱이라는 건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어렵지가 않죠?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뜻합니다. 즉 4라는 숫자를요. 3번 곱했을 때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우리는 한 번에 4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이 곱하는 숫자 밑에 있는 4를요. 밑에 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실제로 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4가 곱해진 횟수 위에 3 보이시나요? 이 3과 같이 위쪽에 있는 이 숫자를 우리는 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과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숫자 전체를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듭제곱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규칙을 바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자연수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 2, 3번은 조금 간단해요. 그래서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고 4번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보조 칠판에다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연수 지수법칙입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 어떤 규칙을 따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의 m제곱에 a의 n제곱을 곱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거듭제곱을 곱했는데 지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더해졌죠. 예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세제곱에 a의 제곱을 곱했더니요. 그 결과는 a의 3 더하기 2가 됐고 a의 5제곱이 됐습니다. a를 3번 곱한 숫자에 a를 2번 더 곱하게 된다고 하면요. 총 몇 번이죠? 5번입니다. 곱해진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할 때는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2번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듭제곱을 또다시 거듭제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 지수 두 개를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바로 예시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a를 세제곱한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세제곱한 숫자를 통째로 다시 제곱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둘을요.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세제곱의 제곱은 3 곱하기 2 해서 a의 6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면요.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을요. 다시 세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x의 몇 제곱? 12제곱이 되는 거죠. 어렵지가 않죠? 이 부분은 지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요. 밑에 있는 숫자가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를 거듭제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를요. 각각에다가 나누어 주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a, b를 통째로 n제곱한 그 숫자는요. a의 n제곱에 b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바로 예시를 보시면요. a, b라는 숫자를요. 두 수가 곱했는데 그 곱한 숫자를 다시 세제곱했습니다. 그러면 이 3이라는 지수를 각각 숫자에다가 나누어 줬습니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의 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번, 2번, 3번 지금 설명해드린 이 세 가지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규칙을 바로 보시고 그 규칙에 맞게끔 적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4번은요. 1번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1번과 비슷하죠? 무슨 차이밖에 없죠? 두 개의 거듭제곱을 1번에서는 곱했고요. 4번에서는 나눴죠? 근데 나눴을 때는 왜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느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러면 바로 숫자로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에 이런 걸 한번 해보죠.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앞에 있는 a의 5제곱은 a를 몇 번 곱한 거죠? 5번 곱한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a 세제곱은 a를 몇 번 곱했죠? 네, 3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 개의 거듭제곱을 나눴다고 했을 때 앞에 숫자를 뒤로 나눴죠. 그러면 약분이 되는 겁니다. 약분이 3개가 되고요. 위에서 몇 개가 남죠? 2개가 남죠. 이 2개라는 것은요. 앞에 있었던 5개에서 뒤에 있었던 3개의 차이를 구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a의 m 빼기 n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앞에 숫자가 뒤에보다 더 클 때요. 5개, 3개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앞에 숫자가 세제곱이고요. 뒤에 숫자도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결과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3번에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몇 번이죠? 똑같이 3번을 또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분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같은 숫자를 같은 숫자로 나누면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두 개의 거듭제곱의 지수가 같을 때는요. 그 결과물은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a의 세제곱을요. a의 5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a 세제곱은 a가 몇 번? 3번이죠. 뒤에 있는 a의 5제곱은 a가 5번입니다. 나누는 숫자가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 뒤에요. 약분을 똑같이 해주시면요. 3개, 3개, 3개 약분이 되니까요. 윗부분은 1이 되는 거죠. 그럼 보이시나요? 분모에 a가 몇 개 남죠? 2개 남습니다. 그러면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과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a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십니까? 만약 m보다 n 두 거듭제곱에서 뒤에 게 숫자가 더 크다고 하면요. 그냥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 두면 되냐면요. 분모에다가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은요. 지수가 앞에 것이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3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따라가시면요. 여러분들도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지수법칙의 거듭제곱근입니다. 거듭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바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컨대요. 어떤 x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요. 3번 곱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8이 되었다고 해보죠. 혹시 3번 곱해서 8이 나오는 그런 x라는 숫자를 찾으실 수가 있나요? 바로는 안 나오더라도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요. 2 곱하기 2가 얼마죠? 4네요. 거기다가 2를 한 번 더 곱하면요. 8이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요. 2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실수 범위에서 하나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숫자를 이번에 세제곱을 했는데 그 결과가 5가 된 겁니다. 그런 x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x가 1이라면요. 1은 3번 곱하면 5가 되고요. 만약에 2라면요. 3번 곱하면 8로 넘어가 버리네요. 그러면 그 x라는 숫자는 1보다는 커야 되는데 2보다는 좀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떠한 숫자가 존재를 하겠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개념이 거듭제곱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어떤 숫자를 n번 거듭제곱하여 a가 될 때 바로 갈게요. x라는 숫자를요. n번 곱했는데 결과가 a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도대체 그 x는 무엇입니까? 가 궁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x는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아직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 생긴 기호로 쓸 텐데요. 그 기호는요. 옆에다 써놨습니다. n제곱근 a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n제곱근 a다 아시겠나요?
여기가 n이죠. 지수 n이 이 루트 모양의 왼쪽 위로 올라오고요. 그 결과물이 이 루트 모양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루트는 아니고요. 루트와 똑같이 생긴 기호를 가져다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습하시면요. 이것을 만족하는 x는요. 세제곱근 얼마다? 5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밑에도 예시를 하나 써놨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예시와 동일하죠?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x를 3번 곱했는데 5가 됐습니다. 그럼 그 x는요. 자연수에서는 못 찾으니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요. 세제곱근 5다. 다시 한번 세제곱근 5다. 이렇게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규칙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규칙 정도만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 나왔을 때 읽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3번 정수, 유리수, 지수법칙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자연수의 지수법칙을 배웠었죠. 그러면 지수가 정수일 때와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요한 것들만 제가 가져다가 놨는데요. 1번을 보시면요. a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a의 0제곱이라는 개념은 뭐죠? 이 개념은요. a를 0번 곱했다. 안 곱했다. a를 안 곱하면 어떻게 되죠? 개념이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그냥 그것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이라고 약속하고요. 모든 수의 0제곱,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모든 수죠. a에다가 무엇을 넣어도요. 0번 제곱하면요.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약속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3을요. 0제곱해도 1이고요. 5를요. 0제곱해도 1입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에서는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수의 자연수만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지수의 음의 정수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같은 것도 지수에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이것 역시도 약속인데요. 이 1번, 2번, 3번 모두 약속입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바로 예시를 보시죠. a의 마이너스 4제곱은요. 그냥 a의 4제곱 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x의 마이너스 세제곱입니다. 되는 것은요. x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즉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떼주고요. 그리고 그 거듭 제곱을 통째로 분모로 보내고 분자는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떼고 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방금 2번에서는 지수의 음의 정수가 올라왔죠. 3번에서는요. 지수의 분수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분수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냐라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배웠던 거듭 제곱근 형태를 띠게 되겠네요. 이 거듭 제곱을요. 거듭 제곱 근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값인데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 역시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a의 n분의 n제곱은요. 어떻게 읽죠? m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할 텐데요. 이것을 읽으라는 이야기는 보통 많이 나오지 않고요. 계산만 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의 3분의 2제곱은요. 그러니까 이 분자가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 분모가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문자로 되어 있는 것에 매칭만 해주시면 되죠. 위치만 잘 매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요 놈도 예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2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값은요. 5제곱근의 a의 제곱이다. m과 n 자리에 똑같이 m과 n 자리에 넣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의 예제인데요. 다음 거듭제곱들의 계산을요. 지수법칙 배웠었죠?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계산하라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a의 5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죠.
a를 몇 번 곱했죠? 앞에는 5번 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a를 몇 번 곱했죠? 3번 곱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규칙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같은 거듭제곱을 곱할 때는요. 지수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의 8제곱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보면요. 밑에 공간에다가 설명해드리면 앞에는 a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거기에다가 5번이죠. 그리고 뒤에는 a가 몇 번이죠? 3번이죠. 사실 이 괄호는 구분을 위해서 제가 써드린 거고요.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a가 몇 번 곱해진 거죠? 8번입니다. 그래서 더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7제곱을 다시 5제곱한다. 통째로 다시 거듭제곱하는 건데요. 규칙이 기억나시나요? m과 n 자리였는데 둘을 곱한다고 했었죠. 만약에 규칙 기억나지 않으시면 교재 앞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 역시도요. 둘을 곱하면 7호 35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요. 3번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은요. 제가 혼합을 조금 해놨는데요. 약간의 응용입니다. 안에는 문자의 종류도 2개고요. 그리고 y는 심지어 거듭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신 규칙에 따르면요. 이 지수를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는요. 세제곱이 그대로 써주시고요. 곱하기 뒷부분은 숫자가 y제곱이었는데 그 y제곱을 다시 세제곱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요. x 세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의 세제곱 위에서 했죠? 2를 곱해주시면 6제곱이 되는 거죠. 곱셈 기호는 보통 생략하는 것이 간편하니까요. x의 세제곱에 y의 6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4번은 1번과 비슷하게 같은 거듭제곱들의 계산인데요. 1번에서는 곱했죠. 4번에서는 나눴습니다. 나눌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던 게 기억나나요? 원리를 사실 설명을 드리면요. a의 제곱은 a가 몇 개냐면 2개죠. 그 a의 제곱을요. 나눕니다. a가 몇 개 있는 거로요? 7개죠. 너무 많이 했네요. 6번. 한 번 더. 이렇게 되겠죠? 약분을 해주시면요. a가 2개가 약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자는 1이 되고요. 밑에 있는 분모는 a가 몇 개가 되죠? 5개. 세셨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5개니까 분모에는 5제곱이고 분자는 1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걸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a의 m제곱을요 나눕니다. a의 n제곱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m값보다 n값, 그러니까 뒤에가 더 클 때는요.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고 그것을 분모로 둔 뒤에 분의 1로 만듭니다. 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책 한번 앞에 넘겨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규칙을 따라서 같다고도 생각해 주시면요. 큰 지수 7에서 작은 지수 2를 빼면 얼마죠? 5제곱인데 그게 어디로요? 분모로 가고 분자는 1이 됩니다. 분의 1로 만들면 된다고 했었죠. 네, 마지막입니다. 5번은요. 어떤 2개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면 되는 건데요. 지수법칙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리수 지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것은 공식을 그냥 한번 제가 먼저 쓰죠. a의 m분의 n제곱은 어떻게 바꿨었냐면요. 공식을 쓰는 거죠. m제곱근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으므로 옆에다가 옮겨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요. 4제곱근 a의 세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5번 역시도요. 공식에 있는 m과 n 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매칭해서 대입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